전 세계 상장 기업 중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2020년 로버트 브리드러브와 진행했던 돈이란 무엇인가 시리즈에서 자주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연에 공정함이란 없다. 이 말을 시리즈에서 계속 반복하면서 자연 안에서의 동물 간의 생존, 선사시대의 인간이 자연 속에서 살아남은 과정, 어떤 문명이 더 오랫동안 살아남고 발전했는지, 어떤 혁신기술이 이 세상에 등장하고 큰 변화를 만들었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마 저와 넷달바님이 만들고 있는 이 시리즈의 더빙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자연의 공정함이란 없다라는 이 말을 마이클 세일러가 왜 자꾸 강조하는지 아마 의문이 드셨을 겁니다. 여러분, 마이클 세일러가 자연의 공정함이란 없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바로 비트코인이 살아남은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똑똑하고 더 단단한 이런 동물이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살아남고 불과 물과 미사일 등의 도구들을 사용하면서 신체 능력의 한계를 극복한 인간이 훨씬 더 강한 동물들을 이기고 이 지구를 지배할 수 있게 된 이유도 모두 경쟁 관계에 있는 그 무엇보다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똑똑하고 더 단단해야만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역사는 이러한 세상을 지배하는 기술들의 등장과 확산, 혁신의 과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의 위대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연이 얼마나 냉엄한 곳이고 이곳에서 살아남아 최강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대단한 건지를 설명하면서 2008년 이 세상에 등장한 이후에 온갖 공격과 분열과 모방지의 등장에서도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살아남고 계속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성장하며 전 세계 자금을 빨아들이고 시총이 증가하고 있는 이 위대함을 다양한 역사의 사례들로 비춰보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개념을 갖고 돈이란 무엇인가 시리즈에서 마이클 세일러가 설명했던 첫 번째 사례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또 다른 인사이트가 생기실 겁니다. 자, 그럼 함께 보시죠.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정한 싸움 같은 건 없다, 이겁니다. 인류는 지금의 최고의 포식자가 되기 전까지 수백만 년의 고군분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자연을 상대로 하는 인간의 투쟁에는 공정함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예전에 독수리가 산중턱을 따라서 날아다니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 녀석은 염소 무리에 있는 새끼를 노리고 있었죠. 엄마 아빠 염소를 노리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뒤에서 날아들어 새끼발을 낚아채고 낭떠러지로 끌고 가더니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기다리는 거죠. 새끼 염소는 바위에 팡팡팡 부딪히더니 죽어버렸고 독수리는 빙글빙글 날아내려와서 즐겁게 잡아먹었습니다. 공정함이라는 건 없어요. 순간 염소가 불쌍해 보이다가도 아, 맞아, 이건 인간이 아니지, 이건 자연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연에 공정이라는 건 없습니다. 사자를 예로 들어볼까요? 사자 한 마리가 한 마리의 가젤에게 달려들까요? 아니죠. 8마리의 사자가 수십 마리의 가젤들을 한 곳으로 몰면 거기서는 사자 3마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젤 한 마리가 무리에서 떠밀려 사냥 포인트로 들어오면 뺨! 그 가젤이 죽는 타당한 이유라는 게 있을까요? 우연히 그 포인트로 밀려난 거 말고? 공정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연은 원래 불공평한 거예요. 선대 인류가 겪었을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지구의 최고 포식자가 된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 개체 하나만 떼어서 보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There's that scene in Jurassic Park. 주라기 공원 영화에도 어떤 불량한 놈이 나오잖아요. 그 놈이 작은 랩터 공룡한테 못되게 구는데 작은 강아지 정도 되는 크기의 공룡을 새디스트처럼 막 발로 차고 하다가 공원에 갇혀버리는 장면에서 걷다 보니까 그 공룡이 보여서 또 발로 차버리고 뒤를 보니까 아니 그 녀석이 공룡 친구 둘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고 다시 주변을 잘 살펴보니까 넷이나 모인 거예요. 한꺼번에 달려드니까 그 불량한 놈이 쓰러지고 이제는 16마리가 때로 달려드니까 겨우 싸워서 떨쳐내고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나중엔 32마리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의 인간은 어떤가요? 쇼핑센터도 있고 차도 있고 에어컨이 나오는 집에 문을 걸어 잠그고 소방서나 경찰에 언제든 전화할 수 있고 안전하게 살잖아요? 자연은 동물원이나 가야 보는 거잖아요. 울타리 뒤에서 보면서 저게 자연이야 라고 하잖아요. 아니면 그림으로 보면서 아주 낭만적이죠. 아까 같은 공룡 64마리가 달려드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아닌 거죠. 아까 그놈은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는 무시무시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불량한 녀석은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놈이 할 수 있는 게 없죠. 바주카포도 있고 기관총도 있어도 그 사람은 무조건 죽게 되어 있어요. 48시간 안에 그는 어떻게든 잠을 자야 할 거고
그러면 바로 잡아먹히겠죠. 이게 인간이 처한 현실입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300만 년 전을 생각해보면 아니 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혼자라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누군가 내 뒤를 지켜줘야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아담과 이브처럼 둘이 있어야 하고 셋, 넷이 있어야 하고 결국 부족이 있어야 하는 거죠. 내가 잠들었을 때 뭔가에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누군가 지켜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늑대무리가 여러분을 사냥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걔네들은 절대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뭔가 싸워서 이겨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잠들어 있을 때 뒤에서 공격할 거거든요. 따라서 인간이 두뇌를 통해 사고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How do we survive in a hostile universe? We have to figure out how we can get harder, smarter, faster, and stronger. 적대적인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더 단단해지고, 더 똑똑해지고, 더 빠르고, 더 강해지는 겁니다. 이게 인간으로서의 첫걸음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 마이클 셀러가 말한 냉혹한 자연의 예시처럼 이 세계에 등장하고 오랫동안 수많은 공격을 버티면서 살아남아서 그 존재 가치를 키우려면 얼마나 강하고 똑똑하고 단단하고 빨라야 하는지 아시겠죠? 이 관점에서 비트코인이 왜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지, 왜 점점 영향력을 키우고, 왜 점점 비트코인이 가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전 세계 자본들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지를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종 돈이란 무엇인가 시리즈의 내용을 부연 설명드리는 짧은 영상으로 계속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 Prometheus is to Satoshi, right? As fire is to Bitcoin. Bitcoin's a fire. 불에 있어서 프로메테우스는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불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이에요. I think as you put it earlier, channeling energy through our intellect. 인간은 지성을 통해서도 에너지를 채널링할 수 있잖아요. Technologies that are dominating today 세상을 지배하는 기술들을 잘 봐봐요. 그런 기술들이 왜 세상을 지배했느냐? faster, harder, stronger, smarter. 더 빠르고, 더 단단하고, 더 강한, 더 똑똑한 방식으로 힘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This all calls to mind Sun Tzu, author of The Art of War. 손자병법에도 나오는 얘기잖아요. 어떤 전투든지 지형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디지털 금이 그냥 금보다 수천 배는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측면에서 더 낫거든요.